성종 봅시다. 74번 문제죠? 성종. 자,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대에 있었던 사실은 자, 석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자, 여기서 석교라고 하는 건 석가모니 종교라고 보시면 되니까 불교죠, 불교. 자,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요. 그러니까 다음 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수신은 다음 생에 해도 되지만 이국, 즉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금일, 지금 해야 되는 핵심, 중요한 일이다. 요무이다. 자, 금일.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면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일에 해야 되는 가까운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그거는 유교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여서 여기에서는 지금 유교 정치 이념 수용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시무 28조에 자,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바치죠. 그리고 시무 28조랑 더불어서 5조 정적평. 성종이 6번째 왕이니까 앞에 5명의 왕의 정치, 업적, 평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치, 업적, 평가를 성종에게 바치게 되고요. 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성종은 받아들이죠. 수용을 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종의 개혁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죠. 자,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이런 내용 있죠.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네,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12목,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유교정치 이념을 수용하죠. 국자감을 설치. 자,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성종 때는 이성육부 체제를 정비. 이성육부 체제를 정비하고 이때 중서문화성, 상서성, 도병마사 이런 거 다 이때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향리제도를 마련하게 되죠. 향리제도라고 해서 그 전에 호족, 지방을 다스렸던 호족을 이제 공무원으로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게 바로 향리제도. 자, 그 다음에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하게 되죠. 의창과 상평창 설치. 자, 의창은 태조 때 만들었던 흑창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빈민구제 제도.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죠. 그래서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한 물가 안정기구, 물가 조절기구가 상평창. 자, 그 다음에 또 성종 때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하죠. 연등회, 팔관회 폐지. 그리고 이렇게 폐지했던 연등회와 팔관회는 나중에 현종 때 다시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를 주조하기도 해요. 건원중보를 주조했다. 건원중보는 철전이면서 최초의 화폐,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의 화폐가 건원중보. 자, 그 다음에 거란의 1차 침입도 이때 있었어요. 거란이 쳐들어와서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해요. 이거 전부 다 성종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성종의 업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자, 1번부터 봅시다.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했다. 양경이 이제 개경, 서경. 네, 개경, 서경,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했고,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구.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균열을 귀법사의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했다. 자, 균열을 귀법사의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했다. 자, 균열 나오면 광종이에요. 균열은 광종. 자, 광종 때는 불교 통합은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균열로 하여금 교종 통합. 자, 고려 초에도 교종 선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교종은
균형한테 시켜서 통합하도록 하고 선종은 해거라는 승려에게 시켜서 통합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교종, 교종 통합, 선종, 선종 통합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그 중에서 균여라고 하는 승려를 광종이 이제 지원해 준 거죠. 그래서 이 균여가 귀법사, 아까 여기 귀법사 나오죠? 귀법사라는 절을 만들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교종 통합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자감에 칠제를 두어 관악을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자, 국자감에 칠제를 두었다. 예종이 됐죠? 예종 때의 관악진흥책.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시과를 실시했다. 자, 전시과. 전시과는 여러분 맨 처음에 시정전시과,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자, 우리는 어느 왕이지만 한번 파악해 봅시다. 시정전시과는 언제? 경종. 개정전시과는 목종. 경정전시과는 문종. 경목문 순서예요. 경목문 순서.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경정전시과를 했죠? 문종. 자, 그럼 이 중에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성종의 업적은 뭐 워낙 잘 물어보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태조, 광종, 성종 정리했어요? 요 세 명의 왕의 업적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잘 물어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5번 가봅시다. 자, 보기에 가와 나와 같은 건의를 받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태조께서는 나라를 통일한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이므로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건대 향호가 매한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을 침해하여 횡포를 부리어 백성이 견디지 못하니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자,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즉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파견하세요. 이렇게 이제 건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신하를 예로서 대우할 때 신하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뭐 두 번째 거는 모르더라도 첫 번째 거는 뭐 너무 많이 봤지. 이게 시무 28조의 7조. 네, 7조가 요거예요.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여기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죠. 그러면 성종이죠? 네, 성종. 자, 그럼 제시문 가볼게요. 1번. 자, 호족과 혼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자, 혼인정책 태조. 두 번째, 노비한건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켰다. 광종. 세 번째, 양현고를 설치하고 보문각, 청양각을 세워 유학을 진흥시켰다. 3번에 예종. 자, 칠제, 양현고, 청양각, 보문각 전부 다 예종이에요. 자, 4번 연등회를 축소하고 팔관회를 폐지하여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억제했다. 뭐 연등회 팔관회 폐지해도 되겠죠. 자, 그럼 요건 언제? 이게 성종이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74번에 1번, 75번에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중요 왕의 업적들은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7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76번. 자, 다음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지금 여러분하고 풀고 있는 기출문제,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넉넉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이제 6주간 지금 2주째 수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기간 안에는 여러분하고 뭘 좀 많이 하려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걸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서를 두 번째 보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좀 거두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또 시간이 좀 다른 커리큘럼보다 좀 넉넉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 중요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6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봅시다. 고려시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은 도병마사와 가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했다. 도병마사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고 가에서는 제도와 격식을 만들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고려는 이성육부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중서문하성. 자, 중서문하성은 제신과 낭사로 구분돼요. 제신은 2품 이상의 고위관리, 낭사는 3품 이하의 하급관리로 제신은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 낭사는 언론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론은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언 뭐 이런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신과 낭사로 나눠지고 자, 그 다음에 상서성. 이성이니까 하나는 중서문화성, 하나는 상서성. 자, 그러면 상서성에는 육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상서성이라는 관청은 육부를 관장하면서 행정 실무를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상서성에서 실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 실무라는 게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육부는 이, 병, 호, 형, 예, 공부. 이렇게 6개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병, 호, 형, 예, 공. 자, 보통은 중국 이호, 예병, 형공. 조선 이호, 예병, 형공. 그런데 고려 이병, 호, 형, 예, 공. 뭐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병이 앞으로 나왔지. 다른 나라는 다 이호, 예병, 형, 공으로 순서대로. 근데 여기는 이병, 호, 형, 예, 공 순서가 다르지. 그러면은 여기서 병이 앞으로 나왔다는 건 뭐가 중요해? 병사, 군사, 국방 이런 걸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북방민족하고 전쟁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중요해 라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자, 그러면 이성육부 체제니까 제일 중요한 이성육부가 있고 이거 말고 중국의 제도를 또 받아들여서 이런 게 있었다. 중추원. 자,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나눠지죠. 자, 추밀은 2품 이상의 고위관리예요. 그 다음에 승선은 3품의 관리. 자, 그런데 이 추밀과 승선의 역할이 중요해. 제신과 낭사는 역할을 막 자세히 물어보진 않아요. 국정총괄, 뭐 언론,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니까. 근데 여기는 중요해. 추밀은 국가기밀. 국가기밀이라고도 하고 군국기무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국가기밀을 강조하고 승선은 왕명출납. 자, 그래서 승선은 왕명출납이니까 왕명출납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추원, 자, 그 다음에 어사대, 그 다음에 3사. 거꾸로 써야지. 3사를 먼저 씁시다. 그 다음에 어사대. 자, 그러면 3사는 뭐 하는 거예요? 3사. 이것도 또 잘 물어본다. 3사는 회계기구.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곡식과 화폐의 출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걷고 돈 쓰고 이런 거라는 거죠. 회계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어사대는 관리감찰.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봅시다. 2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제실과 2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추밀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기구가 도병마사, 식목, 도감. 자,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거고 식목도감은 법제와 격식. 법제와 격식이라는 게 법제는 법을 만든다. 격식이라는 건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절차 같은 걸 논의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법제와 격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도병마사는 나중에 이제 충렬왕 때 관제가 바뀌면서 도평의사사로 바뀌죠. 도평의사사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기 보시면 낭사랑 어사대랑 낭사랑 어사대랑 여기 관리들은 또 다른 말로 대간, 대성이라고 그래요. 대간 또는 대성. 자, 그래서 요 대간, 대성은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갖죠. 서경, 간쟁, 봉박.
자, 서경이라는 건 관리들을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죠. 공무원. 그 다음에 간쟁은 건의하는 거. 봉박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이런 권한을 갖는다는 건 이 대간이라는 사람이 아주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왕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시면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 독자적인 기구예요. 고려 독자적이면서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가 귀족적 정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추원과 삼사는 송의 영향, 이성육부는 당의 영향. 그래서 당의 영향을 받은 이성육부, 송의 영향을 받은 중추원과 삼사, 그리고 고려 독자적인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중요 기구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도병마사가 잘 나오지. 특히 도병마사가 나온다 그러면 사료에 합좌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합좌는 합의기구라는 뜻이에요. 합의. 그래서 합좌라는 표현이 도병마사를 물어볼 때 사료에 언급이 된다. 그러면 도병마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7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도병마사랑, 자, 거기 첫 번째 문장에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 자, 그러면 중서문화성의 재신,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라는 거죠. 그런데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도병마사 말고 하나 더 뭐 있어요? 식목도감. 그렇죠. 이거는 식목도감. 그래서 정답은 4번 식목도감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사는 뭐 한다고? 회계. 네, 회계기구. 상서성은 육부를 관장. 그 다음에 어사대는 관리감찰.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4번. 네,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쓰는 걸 다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다 베껴 쓰려면, 왜 그런 거 있죠? 저는 막 필기를 막 하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를 막 베껴 쓰려면은 나는 이미 설명을 끝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필기하느라고 그 다음 문제를 못 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만 책에 체크해 놓거나 아니면 기본서에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노트 같은 거 가지고 있죠. 필기 노트 같은 거. 그런 거에다 체크하거나 이렇게 하지, 이거를 다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죠? 왜냐면 그러다 보면 못 따라와. 수업을.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저 사람이 뭔 말을 했지? 잊어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필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물론 다 받아 적을 수 있으면 적어도 좋지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정신이 없잖아. 막 써야 되는데,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설명은 들어야 되는데, 답은 찾아야 되는데 이미 지나갔어. 막 나는 막 다 풀어버렸어.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잘 유동적으로 여러분이 잘 조절을 해서 하세요. 막 필기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설명 하나도 못 듣고 막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조절하세요. 제가 그래서 혹시 그럴까봐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너무 정신 없을까봐. 자, 77번 갑시다.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글씨를 빨리 써.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따라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77번 봅시다. 다음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봅시다. 여기 문제 풀기 전에 먼저 내용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5도 양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5도라는 건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자, 5도에는 이제 도지사를 파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고, 자, 여기에는 안찰사를 파견해요. 안찰사. 자, 안찰사는 임시 순찰직. 말하자면 임시 한 6개월 정도 임기고, 이 사람은 한 바퀴 삥 자기 지역을 돌면 끝나는 거예요. 즉 순찰만 하면 되는 거지 상주직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내려가서 살아야 되지는 않아. 자, 그래서 임시 순찰직.
그 다음에 양계는 병마사를 파견해요. 양계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순찰직 파견하면 안 되죠. 거긴 살아야 되잖아. 거기서 지켜야 되니까 여기는 상주직. 그래서 안찰사와 병마사 중에서는 누가 더 조금 높냐, 직급이 조금 높냐? 병마사가. 네,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역할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도라고 하는 행정구역 밑에는 주군현이 있어요. 도라고 하는 행정구역 밑에는 주군현.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행정구역 밑에는 진이 있어요. 진을 설치하죠. 자, 특히 주군현은 자, 주현 그 다음에 속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현이라는 건 지방관이 파견된 현.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 그래서 주현과 속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주현하고 속현 중에, 즉 지방관을 파견한 지역과 안 한 지역 중에 더 어떤 게 더 많냐? 속현이 훨씬 많아요. 3배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현이 한 100여 개, 속현은 실제로 300여 개. 그래서 속현이 훨씬 많죠. 자, 그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건 누가 다스려? 누군가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향리가 지배한다. 물론 나중에 예종 때 간무라고 하는 게 파견되기 시작해요. 예종 때부터 간무라고 하는 임시직 수령이 파견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이 파견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경기. 경기라는 건 그냥 수도와 그 주변. 그 다음에 삼경. 자, 삼경은 수도, 개경, 평양, 서경, 경주, 동경. 원래는 3개였어요. 그런데 경주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남경으로 바뀌었어요. 남경은 한양, 서울. 그래서 이렇게 남경을 설치한 게 어느 왕이냐? 문종 때부터. 문종 때 남경을 설치하죠. 자, 그리고 요 개경, 서경, 남경은 자, 개경, 송악 길지설이 있었어요. 서경 길지설이 있었고 남경 길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길지설이 있다는 건 풍수 지리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호부 팔목. 자, 원래는 목이 몇 개? 12개. 그쵸? 12목. 그런데 여기는 팔목이네? 왜냐면 그 12개 중에서 4개는 도호부를 설치했거든요. 이거는 군사요충지. 군사요충지에다가 도호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행정중심지에다가는 팔목을 설치했기 때문에 12목이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행정구역이 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특수행정구역은 향부곡소. 자, 향부곡소에 살고 있는 주민은 양인이에요. 양인이라는 건 평민이라는 거죠. 자, 살고 있는 사람은 양인이지만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많다는 건 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는 건 이사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과거 응시 안 돼. 그 다음에 세금 더 많이 내야 돼. 공무를 더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이 더 많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향북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죠.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5도, 양계, 경기, 삼경, 사도호부, 팔목, 향부곡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이 중에서 하나 더 삼경, 사도호부, 팔목을 합쳐서 계수관이라고 해요. 계수관은 중간행정단위, 중간행정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지방 제도를 쭉 한번 정리했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도 되겠죠. 문제 한번 갈까요? 자, 57페이지 77번의 기역. 자, 기역. 양계 지역은 계수관이 관할하였다. 자, 계수관이라는 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삼경, 사도호부, 팔목을 계수관이라고 했다. 요 지역을 계수관이라고도 하고 여기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를 계수관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양계에 계수관을 파견했어? 아니고 양계에는 아까 누구 파견했죠? 병마사. 네,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수령이 파견된 주현보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일 수가 많았다. 많았다. 3배 많았다. 자,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었다. 당연하지. 4번 리을 향소 부곡 등의 특수행정 조직이 있었다. 네. 당연하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양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천민 아니고 양민.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리을 4번. 니은, 디귿, 리을 4번 찾으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지방행정제도 네, 설명 다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군사제도. 자, 군사는 또 하기 전에 해봅시다. 고려의 군사 조직. 자, 고려의 군사 조직은 크게 중앙군, 지방군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중앙군. 자, 고려의 중앙군은 뭐냐? 2군. 그 다음에 6위. 자, 2군, 6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 자, 그리고 2군은 뭐냐면 국왕의 친위부대. 그러니까 누구를 지키는 거야? 왕 지키는 거. 그 다음에 6위는, 자, 6위는 조금 복잡한데, 네, 자, 신호위, 좌우위, 흥위위, 천우위, 금오위, 간문위. 되게 복잡하죠. 6개나 되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냥. 자, 그럼 봅시다. 신호위, 좌우위, 흥위위는 이 부대가 이제 수도와 국경 방어 하면서 이제 주력 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우위. 천우위는 의장대. 의장대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제국 같은 거 있고 막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뭐라 그래야 돼? 사열 같은 거 막 하고 하는 거 알아요? 남학생들은 아는데 여학생들은 잘 모르잖아. 그게 설명하는 거야. 남학생들은 뭐 이렇게 의장대라고 하면 알아듣지만 여학생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차려입고 이렇게 막 발맞춰서 막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의장대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천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천을 휘날리며 옷깃을 휘날리며 막 이렇게 멋있게 행사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오위는 치안이에요. 치안이니까 경찰 역할. 간문이는 문을 지킨다라는 뜻이니까 궁상수비 또는 뭐 수도경비라고 해도 되겠죠. 문을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2군 6위. 자, 그리고 이런 2군 6위에 상장군과 대장군들이 모여서 중방이라고 하는 회의기구를 또 구성을 하는데, 자, 문신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합의하는 도병마사, 무신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합의하는 중방. 이렇게. 그래서 문신의 합의기구는 도병마사, 무신의 합의기구는 중방.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 지방군은 간단해요. 자, 오도, 양계. 오도는 주현군. 양계는 주진군. 자, 오도 밑에 아까 저기 주군현이라는 행정 단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이 들어가니까 주현군이고, 그 다음에 양계는 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진군. 그리고 주현군 같은 경우는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자기 일 하다가 유사시에 딱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주진군은 국경이니까 지켜야 되잖아. 계속 지켜야 되잖아. 상비군.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2군 6위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럼 볼까요? 요 정도. 자, 1번 봅시다. 북방의 양계 지역에는 주현군을 따로 설치하였다. 자, 양계에는 뭘 설치해요? 주진군.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사실은 여러분이 요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2군 6위를 막 자세히 썼지만 그냥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좀 간단한 거고, 요거는 좀 너무 디테일해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군인 응양군과 용호군은 왕의 친위부대였다. 맞고요. 6위 중에 간문이는 공성과 성문 수비를 맡았다. 간문이잖아. 문을 지킨다는 거잖아. 당연히 맞고. 자, 직업군인인 경군에게는 군인전을 지급하고 그 역을 자손에게 세습시켰다. 자, 직업군인이 2군 6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군인전 주죠, 땅 주죠, 월급 주죠.
그 다음에 직업도 세습시키죠. 그래서 다 맞아요.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통치조직의 정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79번, 58페이지 79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왕에게 건의하기를, 저희가 보니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수도로 옮기면 금이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개 나라가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국호를 대위, 연호를 1000개, 그 군대를 천견충이군이라고 불렀다. 자, 요게 이제 묘청의 난이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요거를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인종부터 설명해 볼까요? 주로 인종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인종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예종의 아들이에요. 예종. 자, 아까 뭐 칠제 양현고 하는 그 예종 있죠? 자, 이 예종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자겸의 딸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자겸의 딸과 결혼해서 여기에서 아들을 낳아서 이게 이제 인종. 자, 그리고 인종은 또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자겸의 딸이랑. 정확히 말하면 딸이랑 둘이랑 결혼했어요. 이모 둘이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이자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자겸. 자, 이자겸이란 외척이 등장하죠. 자, 이렇게 이자겸처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과거 시험에 주로 합격을 하면서 또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오르면서 자, 그 다음에 공음전을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문벌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고려 중기의 지배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문벌귀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귀족이 바로 이자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뭐 김부식도 있고. 자, 그럼 문벌귀족은 특권이 있어요. 특권은 정치적으로는 음서.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직에 오를 수 있죠. 아빠 덕분에. 그 조상 덕분에. 자, 그래서 음서.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월급 말고 우품 이상으로 올라가면 받는 보너스가 있어요. 공음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닦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왕실과의 결혼. 아까 여기 이자겸처럼 딸을 막 시집 보내는 거죠. 그래서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하는 거. 이런 식으로 권력을 키워서 이자겸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자겸이 누구냐면 경원 이씨예요. 그래서 이 경원 이씨 중에 이자겸이가 이렇게 자기 딸들을 쫙 시집 보내고 더군다나 이 경원 이씨라고 하는 이 가문은 7대 80여 년 정도를 다 이씨에서만 왕비가 나와요. 그 정도로 권력이 대단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이가 나중에 야, 내가 왕을 해도 괜찮겠네.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죠. 자, 이자겸이 생각할 때 뭐 왕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척준경이라고 하는 자기 측근 세력과 같이 궁궐로 쳐들어가서 왕실에 이제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궁궐을 불태우고 뭐 이렇게 막 반란 일으킨 사건. 이자겸의 난이고 결국에는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막 이제 이때 인종 때인데 인종이 막 위축되고 그럴 때 서경 세력이 가장 대표적인 묘청이에요. 이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경 천도 운동을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왕도 그럼 서경으로 천도해볼까? 라고 하면서 궁궐을 짓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개경파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요거예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서경천도를 추진했던 인물. 주요 인물은 누구냐? 당연히 묘청이죠. 자, 그래서 묘청, 정지상, 백수한 이런 사람들이고 자, 그 다음에 주장.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당연히 서경천도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금국정벌, 금나라를 정벌하자, 그리고 칭제, 건원,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이런 거를 주장하죠. 자, 그리고 이 서경천도를 주장한 건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죠.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수용을 했어요. 이자겸이가. 자, 그래서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이 좀 흔들렸고 그래서 다시 이걸 세우자. 자, 그 다음에 칭제건어는 자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자, 결국에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바로 묘청의 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자,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라 이름을 대위국.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를 천개. 그 다음에 군대를 천견 충의군으로 해서 반란 일으켰다. 이게 바로 묘청의 난. 자, 그리고 이 묘청의 난은 결국 반란 1135년의 반란이고요. 자, 결국에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개경파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떠올려 보시고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게 진압당했다. 이거네 이거. 1번 정답. 2번 이자겸이 척준경을 끌어내어 난을 일으켰다. 자, 이게 이거 이자겸의 난. 3번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자, 3번은 무신정변이에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며 이게 바로 무신정변. 자, 그 다음에 4번 최우는 교정도감 외에 정방과 삼별초를 설치하였다. 이건 최우지. 최우 집권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신 집권기인데 최우 집권기는 1219년부터니까 요 뒤에.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가. 자, 가 왕이 일어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를 멸망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니 가가 의견에 따랐다. 자, 가는 누구냐면 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던 시기의 왕이 인종이에요. 그래서 인종 때를 말하는 거고 자, 인종 때는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화궁. 이 묘청이 요구해서 대화궁을 건립해요. 그 다음에 묘청에 난이 있었고 자,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겪은 게 바로 인종이에요. 그리고 인종 때는 요 묘청의 난을 김부식이 진압했죠? 삼국사기를 편찬하기도 하네요. 삼국사기가 김부식에 의해서 이때 편찬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종 때 있었던 일들. 자, 그러면 1번 재심은 자,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도평의사사는 충렬왕.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 두 번째,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래를 보급하였다. 자, 성리학을 수용한 왕. 충렬왕. 똑같아요. 충렬왕. 서경의 대화궁을 짓게 하고 칭제건원을 주장하였다. 자, 서경의 대화궁 그리고 칭제건원을 주장한 게 묘청이죠. 그래서 둘 다 인종. 자,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여러분,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건 누구 집권기? 최우 집권기인데 만약에 왕으로 하면은 고종, 고려 고종이에요. 최우 집권기이고 만약에 왕으로 한다? 그럼 고종을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3번.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부터 볼게요. 이자겸은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고 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였으며 인종을 감금하였다. 요게 이자겸의 난. 요게 이자겸의 난이겠죠? 1126년 인종 때 있었던 이자겸의 난. 자, 두 번째, 최충원은 최고 집권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였으며 신병 경호를 위하여 도방을 운영하였다. 자, 최충원 집권기네요. 자, 그래서 최충원 집권기라고 해도 되고 또는 교정도감을 설치한 거는 1209년이니까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부터 최충원 집권기 사이에 뭐가 있었냐? 1번. 자,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요게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1135년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봅시다. 2번, 거란장수 소손영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자, 거란이 쳐들어온 시기는? 거란에 소손영이 쳐들어온 건 1차 침입이에요. 거란의 1차 침입. 그러면은 거란의 1차 침입으로 우리가 차지한 곳은 어디? 네, 강동 육주죠? 요게 성종 때. 성종. 자, 그 다음에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최영과 이성계는 왜구와 홍건적을 무찌르면서 성장. 그러니까 그냥 고려 말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성장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14세기 후반? 네, 14세기 말이라고 해도 되고 고려 말 해도 되고. 자, 4번 삼별초가 배중손의 지위로 몽골과의 항쟁을 계속하였다. 자, 삼별초가 몽골에 끝까지 저항하게 되죠. 삼별초의 항전 1270년에서 1273년. 이 1270년에 반란 일으킨 이유는 개경 환도에 반대하면서. 그래서 개경을 환도한 시기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이에 들어갈 거는 1번. 자, 이제 여러분하고 81번 문제까지, 네, 81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복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내용들은 암기까지 아시죠, 여러분?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82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